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도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염정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미국에서도 통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3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역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 화장품주들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그 해외 매출이 이제 내수를 훨씬 더 따라잡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이런 성과가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메디큐브라든지 에이프릴 스킨을 이제 통합해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그런 저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뭐 반반입니다.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뷰티 이제 디바이스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력 제품이 부스터 프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이라든지 이제 안티에이징 관련해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업종을 조금 비교해놓고 보자면 사실 의료기기 쪽도 사실 좀 전망은 밝습니다만 미용기기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좀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많이 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또 간편하게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쪽을 더 따라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APR의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판매 대수도 한 77만 개를 벌써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이제 느낌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APR도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수출 규모로 보면은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이죠.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여전히 좀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 화장품 업계가 가장 최악이었을 때가 사실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PR이 13배 수준인데 지금이 11배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악재가 있었죠.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였는데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포인트가 사실 최근 화장품주 거론할 때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정확히 제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APR 같은 경우는 거의 북미 쪽이 훨씬 더 많고요. 네. 만약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높은 거는 브랜드사 중에서는 이제 LG생활건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거차우 열풍이라고 해서 이제 자국 제품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스킨이라든지 이런 기초 화장품은 지금 중국도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 제품들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맥스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이제 그 생산, ODM 개발을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화장품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중국의 이제 로컬 현지사들과도 협업을 지금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만 1,000개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내수 진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코스맥스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코스맥스가 이제 가장 좀 화장품주 중에 급등을 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코스맥스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R 계속 실적도 좋았고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고 중국 쪽을 만약에 보고 싶으면 코스맥스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지금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염정 차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미반도체 오늘 1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네요. 한미반도체 보니까 14%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상승폭이 예상보다는 조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특별한 수급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반도체 14%라든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기존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디자인하우스, IP 설계회사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상승폭이 나타나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 고점 대비해서 70~80% 낙폭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기업 IR이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을 한다라는 공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계획과 함께 그리고 HBM4 시장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HB 생산에 대한 능력 확장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만큼 빠졌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좀 봐야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소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 반도체 쪽으로의 단기 조정 국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 한미반도체만 낙폭 과대로 인해서 혼자서 반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조금 더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내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이에 따른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다. 만약에 여기서 수급 유입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면은 그때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를 해도 사실 크게 늦지 않는 구간입니다. 워낙에 많이 빠져 있어서. 하지만 연말 기조 자체는 조금은 테마주라든지 중소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물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낙폭과대 섹터에서의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일제히 다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만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내에서 많이 오르는 쪽의 공통적인 특징,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이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싸다고 살 수만은 없겠죠.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 많으니까 오늘 종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월가의 이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HL 만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자, 이슬희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H7 만도 같은 경우에도 앞서 그 조금 언급 주셨던 그 경기부양책 중국과 좀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 소비자 물가 CPI와 PPI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이번 이제 11월 달에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0.5%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원인을 보자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수 진작으로 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수요 부족에 따라서 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전월 대비는 올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2.5%대로 낙폭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경제공작 회의를 좀 개최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위기인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좀 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각자 소생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관세까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는 좀 더 침체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면 내년에 아마 지준율 인하를 두세 차례 이상 더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도 역시도 이제 여기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H7 만도 같은 경우에 또 자동차 부품 공급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재 쪽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좀 중국에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쓰던 것을 새 것으로 바꾸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신에너지차에 대한 소비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H7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니오라든지 지리자동차 그리고 BYD 같은 곳에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품에 대한 어떤 생산량,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자동차 부품사 내에서는 이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한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내 부품 기업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까지 이 회의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중국 경기 부양책 이 종목 역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염정 차장님께서는 X 의견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H7 만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테슬라 양에 대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좀 제가 우려라기보다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좀 최근에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관점인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달 정도의 어떤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 섹터들, 자동차의 부품주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X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뭔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홀딩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조금 좀 보수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종목이 남아서요. 자,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 HL 만도에 대해서는 OX로 두 분이 의견이 갈렸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자,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뭐 정책주가 오르면 또 인맥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상당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네. 들어주셨어요.
자, 이슬이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몰렸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진짜 정치 테마만큼 이렇게 좀 실체가 없는 이제 섹터도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잘못 물렸다가 또 몇 년 기다리셔야 되고 네. 이런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선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향방이라는 게 예측은 할 수 있어도 확신은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말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에 따라서 충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정말 길어야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의 몇 년 단위로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잠깐 움직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렸다가 다음 뭐 대선이나 총선 때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혹시 보유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끝낸다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1년 부근까지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고점 넘어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몇 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실체가 없다. 여러 가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자, 염정 차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당연히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 잘 모릅니다. 음. 이제 그만큼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기업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어떤 뭐 시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때 상당히 지금 그 인물 관련된 정책 테마주는 일단은 한 차례는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교육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좀 빠르게 움직임이 수급이 그 세력들이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뭐 일단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종목들 빠진 종목들 저가 매수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 질문만 드려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이쪽도 좀 위험할까요? 정책주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관련주들의 이런 종목들이 시세 흐름을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내일 뭐 사실은 뭐 만약에 오늘 잘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책주에 대한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루닛입니다. 연이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장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하락 기회인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염정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회복을 했어요. 네. 뭐 올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그리고 최근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단이 한 4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뭐 갑자기 뭐 8만 원 고점을 찍었으니까 거의 뭐 2배가 올랐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의료 AI 종목들이 다 일제히 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루닛에서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의료 AI뿐 아니고 최근 한 2달 전부터 해서 의료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왔었죠. 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루닛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세가 뭐 최근 3년간 뭐 3-4배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기는 좀 쉽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뭐 기대감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수급이라든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 볼파라 인스퀘어를 인수했죠. 볼파라는 미국 내에서의 영업력 네트워크가 예상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루닛스코프라든지 루닛 또 진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월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뭐 이슈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업이 되겠죠. 아직 그쪽에서 실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이제 시작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제형 제약사, 바이오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만으로도 충분히 좀 유의미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의 뭐 하락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최근에 상승분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는 종목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랫동안 네. 좀 힘드셨었던 구간인데 이제 대부분 많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매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제 고객분들도 사실은 지금 다 수익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갈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그 매수 동그라미 의견을 드린 것은 네.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갖자. 오늘 반드시 사자. 이런 의미랑은 좀 다르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슬희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도 루닛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제장에 너무 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어떤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의료 AI 쪽은 우리가 신약 플랫폼 이쪽 이제 바이오와 비교를 했을 때 그동안 좀 많이 못 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서야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루니스코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볼파라라는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FDA에 대한 신청 기대감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당장에 이제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방 촬영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이런 성과를 좀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 AI 기술이 도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이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 미국 시장 진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수익은 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매출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